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연주 시차와 별의 밝기를 통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중단원 은하와 우주단원으로 넘어와서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은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은하를 이루고 있는 성단이나 성운과 같은 여러 다양한 천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38쪽에서 243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학습지는 5페이지부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수업 영상을 보시고 수업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필기를 하신 다음에 필기 사진을 찍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시면은 그것으로 우리 출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10,000원짜리 지폐를 선생님이 사진으로 띄워놨는데요. 바로 이 10,000원짜리 지폐 뒷면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과학적인 요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면은 보현산 천문대가 실려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태양이나 달과 같은 천체를 관측하는 데 사용했던 도구인 혼천이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천이 뒤쪽에 연하게 나와 있는 바로 이 배경은 옛날 조상님들이 별자리를 그려넣은 그림인 천상분야 열차 지도가 실려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그림이 천상분야 열차 지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천상분야 열차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별자리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고, 이 별자리들을 가로지르고 있는 하얀색의 띠 모양의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얀 모양의 띠가 우리 밤하늘을 수놓는 은하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서양 사람들은 우유를 뿌려놓은 것 같다고 해서 밀키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 조상님들은 용이 띄어내놓은 시냇물을 같다라고 해서 미리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은하수, 우리 아까 봤던 이 천상분야 열차 지도에서도 바로 이 은하수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천상분야 열차 지도에서 혼천의 오른쪽을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북두칠성도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천상분야 열차 지도에서 혼천이를 가로지르고 있는 바로 이 하얀색 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띠가 바로 은하수라고 우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밤하늘의 사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밤하늘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러한 띠 모양의 구조를 우리가 은하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은하수는 우리 은하를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우리 은하에 대한 내용을 같이 지금부터 학습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선생님이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우리 은하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구성하고 있는 천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은하라는 것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천체를 우리는 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은하들 중에서도 특히나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은하,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는 우리 은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은하의 모습을 지금 사진을 통해서 한번 관측을 해보자면, 위에서 우리 은하를 내려다 봤을 때, 그리고 옆에서 우리 은하를 봤을 때의 모양이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위에서 우리 은하를 내려다 보게 되면 가운데 은하 중심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막대 모양의 구조가 발견이 되고 있고, 이 막대에서부터 점점점 팔이 뻗어나와서 나선으로 막대를 칭칭칭 휘감고 있는 구조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심부를 칭칭칭 휘감고 있는 바로 이 나선 모양의 구조를 우리는 나선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은하의 모양을 얘기를 해보자면, 막대 모양의 중심부를 나선팔이 칭칭칭 휘감고 있는 구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우리가 옆에서 은하를 바라봤을 때의 모습을 보면 가운데가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원반 모양의 구조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심부가 약간 볼록한 납작한 원반 모양이다라고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의 모양,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은하는 대체 얼마나 거대하냐, 얼마나 커다란 크기를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은하의 지름을 측정을 해봤을 때 우리 은하의 지름은 대략 10만 광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천문학의 단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을 때 1파섹이 3.26광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1000파섹 정도는 우리가 1000파섹을 1kPa이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10만 광년 정도의 지름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파섹으로 바꿔서 표시를 해보자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30kps로 나와 있는데 책에 따라서는 35kps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대략 10만 광년 정도 되고 지름이 대략 10만 광년 정도 되고, 그리고 이걸 킬로파섹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 30에서 35kpsec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0에서 35kpsec 정도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은하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성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은하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의 모양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은하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봤을 때 약간 가운데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러한 납작한 모양의 원반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원반을 나타내고 있고, 은하 원반이자 위에서 봤을 때에는 나선팔을 나타내는 거죠. 은하 원반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 볼록하게 튀어나온 요 가운데 부분이 바로 중심부죠. 이 중심부는 조금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다라고 해서 팽대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팽대부가 있고, 바로 이 은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은하 주변을 둘러싼 구형의 공간, 이것을 우리는 헤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일로. 자,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구성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은하 원반 쪽에 해당하는 바로 이 나선팔 쪽에는 주로 어떤 물질들이 존재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우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가스나 먼지 같은 것을 우리는 성간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간 물질도 은하 원반 나선팔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운도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조금 이따가 성운이나 성단에 대한 내용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산계성단이라고 하는 성단도 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선팔에. 자, 반면에 우리 은하의 중심부, 요 은하 한가운데 부분과 그리고 이 은하를 둘러싼 요 구대한 면적, 헤일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루고 있는 주된 천체는 어떠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성단 중에서도 구상성단이 조금 주로 분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 은하에 포함되고 있는 별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대략 2,000억 개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에 따라서 조금씩 수치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략 수천억 개 정도의 별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은하는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은하의 중심에 태양계가 있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지만 우리 태양계의 위치를 살펴보자면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대략 8.5kpsec 그리고 약 3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요 나선팔 은하 원반 위에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계의 경우에는 은하의 중심에서 대략 8.5kpsec 대략 3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나선팔에 위치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수업을 시작할 때 선생님이 은하수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줬었죠. 밤하늘을 가로지르고 있는 하얀 모양의 띠 구조를 우리는 은하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은하수라는 것은 우리가 별개의 천체를 관측한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우리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은하의 일부분을 바라봤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즉, 은하수라는 것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지구에서 본 우리 은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우리 은하의 옆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이고 나와 다는 은하수를 사진을 나타낸 건데 나는 여름에 그리고 다는 겨울에 찍은 은하수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보면 알겠지만 여름과 겨울철 관측되는 은하수의 모습에서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를 하고 있죠. 여름철과 겨울철 중 은하수가 더 밝고 두껍게 관측되는 계절은 언제인가? 여름철에 우리가 더 밝고 두껍게 관측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름철의 은하수는 가의 태양계 위치에서 A, B 중 어느 방향으로 본 모습인지 나타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우리 태양계가 지금 이쪽에 태양계가 위치해 있고 A의 방향으로 봤을 때 그리고 B의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중 어느 쪽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여름철과 같이 밝고 두꺼운 은하수를 관측을 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일단 A 방향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별을 관측을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B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숫자의 별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A, B 둘 다 어쨌든 은하 원반의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하 원반의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하수가 관측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A 방향으로 봤을 때는 적은 수의 별을 볼 수 있는 반면에 B 방향으로 봤을 때에는 은하 중심을 향하고 있는 이 B 방향의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숫자의 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하수가 훨씬 더 밝고 두껍게 관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하자면 어느 방향이에요? B 방향을 이렇게 본 모습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B 방향을 본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A와 B 모두 일단은 은하 원반의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은하 원반 쪽을 바라보는 방향이죠. 은하 원반부 방향이므로 은하수를 관측할 수 있지만 은하 중심을 향하는 B의 경우 은하수가 더 밝고 두껍게 관측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름과 겨울철 계절에 따라서 대체 왜 은하수의 두께에 차이가 생기는지, 왜 은하수가 다르게 보이는지 그 까닭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태양계에 있는 쪽을, 태양계를 조금 확대해 보자면 가운데에 우리가 태양이 놓여 있고 태양 주위를 우리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죠. 이때 이 공전할 때 공전 궤도상의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계절에도 차이가 생기게 되고 밤하늘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쪽 방향에 있을 때 때가 바로 여름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름철 지구의 위치는 이쪽에 와 있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지구가 이쪽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하늘을 봐야 되잖아요. 밤하늘의 경우에는 태양 반대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밤하늘에 지구의 밤하늘 방향을 바라보자면 여름철에는 밤하늘의 방향이 바로 요 B의 방향, 은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라면 겨울철에는 밤하늘의 방향, 태양 반대편인 방향이 바로 A의 방향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조금 더 은하 중심부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의 별을 관측할 수 있는 반면 겨울철에는 적은 수의 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훨씬 더 은하수가 두껍고 밝게 관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명을 정리를 하자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일단은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밤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관측하는 방향이 은하의 중심부를 향하게 될 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별 숫자가 훨씬 많고 반대 방향을 관측할 때에는 관측할 수 있는 별의 숫자가 적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북반구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밤하늘이 은하의 중심 방향인 궁수자리 방향을 향하는 여름철에 은하수의 폭이 훨씬 넓고 그리고 밝게 보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서
지금 5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지만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바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죠. 우리 은하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은하들이 우주상에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허블이라는 과학자는 바로 이 은하의 모양을 관측을 해서 은하의 모양을 토대로 은하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하의 모양을 살펴봤을 때 어떠한 나선팔이 잘 관측이 되지 않고 그냥 둥글게 하얀 둥근 모양의 타원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은하를 타원 은하라고 분류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나선팔이 조금 더 확실히 뚜렷하게 발달이 되어 있는 요 구조, 둥근 은하의 중심부를 나선팔이 칭칭칭칭칭 감고 있는 구조를 우리는 정상 나선 은하라고 요즘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심부로부터 약간의 막대 모양의 구조가 나와 있지. 바로 이 막대 모양의 구조를 나선팔이 이렇게 칭칭칭칭칭 감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우리는 막대 나선 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형체를 알 수 없는 불규칙성을 띠고 있는 은하들도 존재를 해요. 이러한 은하는 불규칙 은하. 그래서 다양한 은하의 종류를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학습지 6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우리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천체들 그중에서도 성단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별들의 집단을 우리는 성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별들이 모일 때 어떠한 모양으로 모여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단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별들이 모여있는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성단을 크게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성단의 종류는 크게 보면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면 선생님이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의 사진을 학습지에다가 모습을 지금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같이 보면서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의 특징을 한번 서로 대조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별들이 모여있는 모양을 한번 살펴보자면 산계성단의 같은 경우에는 별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지는 않죠. 군데군데 듬성듬성 비교적 엉성하게 별들이 모여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계성단 같은 경우에는 별들이 비교적 엉성하게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구상성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을 살펴보자면은 빽빽하게 별들이 들어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둥근 형태, 둥근 공 모양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성단은 별들이 공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있는 성단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단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산계성단이잖아요. 별들이 산계에 있어요. 듬성듬성 엉성하게 모여있고 구상성단이잖아요. 그래서 별들이 구 모양으로 둥근 모양으로 빽빽하게 멈춰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의 숫자는 둘 다 어쨌든 여러 별들이 모여있는 별의 집단인데요. 상대적으로 산계성단보다는 구상성단이 조금 더 많은 숫자가 덜어는 있는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산계성단 같은 경우에는 대략 수십에서 수만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구상성단의 경우에는 수십에서 수십만 개의 그리고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별들이 모여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의 나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별의 나이의 경우에는 상계성단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이가 적은 젊은 별들이 많이 모여있는 젊은 별들의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반면에 구상성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오래된 늙은 별들의 집단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별의 온도를 얘기를 해보자면 별의 온도의 경우에는 상계성단이 비교적 조금 더 높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면 우리가 구상성단의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온도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별의 색깔을 보면은 지금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듯이 상계성단의 색깔은 비교적 푸른색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구상성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붉은 색깔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앞에서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지필고사가 끝나고 수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 상계성단, 이 성단에 대한 내용에서도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색깔을 보고 표면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 정도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푸른 색깔을 띠고 있는 별들이 표면 온도가 조금 높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붉은 색깔을 띠고 있는 별들은 표면 온도가 조금 낮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지필고사 전에는 지금은 일단은 상계성단과 구상성단의 특징을 서로 비교를 해서 이때 각각의 별의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뭉쳐있고 그리고 어떤 젊은 별들이 모여 있는지 조금 나이가 든 별들이 모여 있는지 별의 온도는 어떻고 별의 색깔은 어떤지 상계성단과 구상성단을 서로 비교해서 일단은 정리를 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표현은 지금 선생님이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앞에서 우리 은하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계성단이 분포하고 있는 구간과 그리고 구상성단이 분포하고 있는 구간을 비교를 해보자면 상계성단의 경우에는 주로 은하 원반부, 즉 나선팔 부분에서 주로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상성단 같은 경우에는 은하 중심부나 혹은 헤일로, 은하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구형의 공간을 우리가 헤일로라고 하죠. 바로 이 헤일로의 구상성단이 주로 많이 분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별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순간 탄생을 하고 또 소멸하기도 하겠죠. 바로 이 별의 탄생이 일어나는 곳이 주로 은하에 존재하는 나선팔 부분에서 별의 탄생이 존재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은 별들이 모여있는 이 상계성단의 경우에는 은하상에서 위치가 바로 이 나선팔 쪽에 주로 위치가 해 있는 반면에 조금 나이가 든 오래된 성단 같은 경우에는 헤일로나 아니면 은하 중심인 팽대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지 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요. 선생님이 참고적으로 우리 은하에서 구상성단과 상계성단의 분포라고 해서 그림을 띄워놨죠. 우리 은하의 모식도를 보자면 옆에서 본 우리 은하의 모습에 팽대부, 둥글게 부풀어 오른 이 부분을 우리가 팽대부라고 얘기를 했었죠. 팽대부가 있고 길쭉한 요 부분 나선팔이 존재하는 요 원반부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은하를 둘러싼 바로 이 구형의 공간을 우리가 헤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형의 공간과 그리고 은하 중심에 해당하는 요 팽대부에는 주로 구상성단이 분포를 하는 반면에 별들이 주로 탄생하고 젊은 별들이 많이 존재하는 바로 이 나선팔이 존재하는 은하 원반부에는 상계성단이 주로 분포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단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는 내용을 잘 정리를 해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성운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주 공간에 보면은 별과 별 사이에 여러 가스와 먼지 같은 것들이 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별과 별 사이에 퍼져 있는 여러 먼지와 가스를 우리는 성간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이다 해서 성간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별과 별 사이에 이 성간 물질들이 잔뜩 많이 모여 있어서 구름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는 성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간물질이 모여 있어서 구름처럼 보이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운도 여러 가지 종류를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방출 성운이 있고, 그리고 그 특징에 따라서 방출 성운, 그리고 반사 성운, 그리고 암흑 성운으로 우리가 성운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학습지에 보면은 사진을 선생님이 준비를 해놨죠. 먼저 우리 방출 성운 있는데 보면은 약간 붉은색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성운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불꽃 성운이라고 불리는 방출 성운인데요. 바로 이 방출 성운이라는 것은 성간 물질이 주변에 있는 별빛을 스스로 흡수하고 그리고 가열되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입니다. 그래서 주로 색깔을 보면은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붉은 색깔을 나타내고 있죠. 주로 붉은 색깔을 나타내게 되고, 어쨌든 이 방출 성운이라는 거는 스스로 성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스스로 흡수를 하는 거지, 성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스스로 흡수하고 그리고 가열되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붉은 색깔을 주로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고요. 반사 성운이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듯이 별빛을 반사해서 보이는 성운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이 성운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름 같은 모양의 구조를 우리가 성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리온 자리 부근에 있는 반사 성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반사 성운이라는 것은 성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반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반사하여서 우리가 밝게 보이는 성운으로 주로 우리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파란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사 성운 같은 경우에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성운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마지막 한 종류의 성운인데요. 요 성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두 성운과 다르게 매우 어두침침한 검은색의 지금 구름 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성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머리 성운이라고 불리는 암흑 성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둡게 검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흑 성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암흑 성운은 성간 물질이 뒤쪽에서 이제 이 성간 물질 뒤쪽에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차단을 하게 됩니다. 차단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둡게 보이게 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어둡게 보이는 성운으로 우리가 주로 색깔은 검은색을 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 뒤쪽에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스나 구름 같은 성간 물질이 잔뜩 모여있는 성운이 존재를 하고 우리가 이쪽에서 관측을 해본다라고 할 때 자, 별빛이 이렇게 들어오겠지만 바로 이 성운의 별빛을 차단하게 되는 거죠. 이 별빛을 차단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별빛이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검은 색깔로 보이게 되는 구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이 각각의 성운들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특히 암흑 성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간 물질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차단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하수 같은 경우도 지금 성운을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은하수 같은 경우도 조금 아까 살펴봤던 바로 이 은하수를 살펴보게 되면 이 은하수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쪽에 보시면 약간 검은색의 띠, 암흑대 같이 검은색의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구간이 검게 보이는 것도 이 구간에는 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중간에 존재하는 성간 물질이 별빛을 가로막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은하와 그리고 성단, 성운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학습지 7페이지로 넘어와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4문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잠시 화면을 멈춰두시고 4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선생님 설명을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풀었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같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틀린 것을 찾는 거죠. 자, 우리 은하를 위에서 봤을 때 은하 중심이 있고
막대 모양의 구조가 튀어나와 있고 이 막대 모양의 구조에서 칭칭칭칭칭 튀어나온 나선팔이 은하 중심을 휘감고 있는 구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막대 나선 은하이다 라고 나왔죠. 우리 은하는 바로 이 중심에 막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합니다. 막대 나선 은하이다. 이것은 우리가 맞는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름이 약 35kps이다. 우리 은하의 크기는 지름이 대략 10만 광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거를 킬로파섹으로 바꾸게 되면은 교과서에 따라서 30으로 나온 데도 있고 35라고 나온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맞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천억 개의 별들을 포함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자,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은하 중심 쪽에 태양계가 위치하느냐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태양계는 우리 은하 중심부가 아니라 은하 중심에서부터 8.5kpsec 정도 떨어져 있는 나선팔 위에 위치를 하고 있죠. 태양계는 8.5kpsec 정도 떨어져 있는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간 물질과 성은 상계성단은 주로 나선팔에 분포한다. 네, 우리 성간물질, 성운, 상계성단은 나선팔, 상계성단은 주로 젊은 별들이 모여있고 나선팔에 분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반면에 구상성단 같은 경우에는 은하 중심부와 헤일로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서 2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림 가와 나는 북반구의 어느 지역에서 여름과 겨울에 촬영한 우리 은하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일단 가를 보니까 우리 은하의 모습이 조금 더 밝고 그리고 두껍게 표시가 되고 있고 나는 비교적 흐릿하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는 우리가 여름철이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나는 우리가 겨울철에 관측한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은하의 별은 가보다 나에서 더 많이 관측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겨울보다는 은하 중심부 쪽을 향하고 있는 밤하늘이 은하 중심부 쪽을 향하는 여름철에 더 많은 숫자의 별들을 관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가의 검게 갈라진 부분에서는 별이 분포하지 않는다. 바로 이쪽에 보면은 약간 검게 갈라진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이 검게 갈라진 부분은 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별이 분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성간 물질에 의해서 별빛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뒤쪽에서 오는 별빛이 차단돼서 우리 눈에는 검게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는 여름철 그리고 나는 겨울철에 관측한 것이다. 디귿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우리 3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성단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옳은 것을 골라야겠네요. 가를 보니까 구형의 모양으로 공 모양으로 빽빽하게 별들이 빼곡하게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는 우리가 구상성단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나의 경우에는 별들이 비교적 엉성하게 듬성듬성 모여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성단은 우리가 산계성단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가는 구상성단, 나는 산계성단이다. 기억은 우리가 맞는 말이 되겠고 별의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별의 표면 온도는 산계성단은 푸른색이고 그 다음에 구상성단은 비교적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선생님이 아까 푸른색이 표면 온도가 비교적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푸른색을 띠고 있는 상계성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높다가 아니라 나가 가보다 높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 되겠고 나는 주로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분포한다.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분포하는 것은 조금 더 나이가 든 별이죠. 구상성단, 가가 주로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분포를 하는 거죠. 상계성단의 경우에는 주로 나선팔에 분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은하 원반 나선팔에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우리가 맞는 얘기가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우리 4번 문제 한번 계속해서 마지막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와나는 암흑성운과 그리고 반사성운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우리가 성운 3가지 종류를 배웠습니다. 방출성운, 그리고 반사성운, 그리고 암흑성운 이렇게 3가지를 배웠는데요. 지금 그림은 암흑성운과 반사성운을 나타낸 거라고 했잖아요. 반사성운은 별빛이 반사돼서 밝게 보이는 성운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밝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커멓게 보이죠. 암흑성운은 별빛이 차단돼서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는 정도를 따라서 흑백 사진이긴 하지만 어두운 가는 우리가 암흑성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비교적 밝게 존재하는 나의 경우에는 반사성운을 나타냈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림을 보고. 자, 가는 암흑성운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나는 성운 주변의 별빛을 반사시킨다. 맞죠? 반사시키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성운을 우리가 반사성운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성간물질이 모여있는 천체이다. 가와 나는 모두 성간물질, 먼지나 가스 같은 성간물질이 많이 모여 있어서 구름처럼 보이는 게 성운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은하와 성단 그리고 성운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공부를 하고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 겸 연습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필기한 내용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우주 팽창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시험 잘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학습지는 모두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으니까 모두 다운받아서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직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은 과제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필기 내용 제출 꼭 해주시고요. 그것으로 출석 확인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두 이번 시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